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직권하고 수권의 형성, 직권하고 수권의 형성, 그 다음에 기권의 진화라는 게 있는데, 직권하고 수권의 형성은 좀 전에 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마그마의 바다에서 여기 있네. 이거 보시면 되겠네. 안 지우기 잘했네요. 그쵸? 안 지우기 잘했어. 자, 직권 보세요. 미해성 충돌, 마그마의 바다 형성, 멘틀과 핵의 분리, 원시지가 됐네. 그쵸? 원시지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참조교재 17페이지니까 마그마의 바다에서 멘틀과 핵이 분리된 후 미행성의 충돌이 줄어들고 지표면이 식으면서 원시지가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수권의 형성은 화산활동으로 인해 수증기가 많이 남았고 그 수증기가 식으면서 비가 내렸고 낮은 곳에 고여서 원시바다가 형성되었다. 해저 화산의 활동으로, 자, 거기 그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해저 화산의 활동.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바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에도 바다가 있으면 해저에 화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화산 폭발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예로 염소라는 물질이 방출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염화이온, Cl-의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예요? 육지에 강에서 흘러들어온 나트륨 이온하고 결합하죠. 이온 결합을 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된다고요? 소금. 오케이? 갑자기 잠깐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타나네. 소금 장수가 이렇게 맷돌로, 여러분들 소금 장수가 맷돌로 이렇게 막 갈다가, 이게 이제 소금이 비싸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 갈다가 배 타고 막 도망갔는데 맷돌로 해가지고 막 소금이 막 나와가지고 그게 배에 가득 차가지고 무거워서 이제 침몰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맷돌에서 소금이 막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바다가 짠 이유는 지금도 맷돌에 의해서 소금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래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동화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동화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 이유는 육지에서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고요. 해저화산에서 염화이온이 나와서 얘네 둘이가 이온 결합을 통해서 염화나트륨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육지에서 마그네슘이 오면 염화마그네슘이 생기는 거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거예요. 전래동화 아닙니다, 그거. 자, 따라서 뭐예요? 그리고 거기 나와있네. 화산활동으로 염화이온 만들고, 비와 강물의 지각의 암석으로부터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녹아서 바다로 유입됐고, 그래서 지금의 염화나트륨이 생겼고, 소금이 생겼고요. 소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이 생겼다. 아시겠죠? 자, 기권의 진화는요, 미행성체의 충돌로 죄송합니다. 밤늦게 찍으면 미칠 것 같아. 미행성의 충돌과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기체가 원시 대기를 이루었다라는 거 아까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시 대기를 이루었다라는 거. 원시 대기의 주요 성분은 암모니아, 수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원시 대기더라. 근데 그때 당시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의해서 누가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치면 족족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녹아 들어가요. 아시겠죠? 근데 파도가 한두 번 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 갔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원시 대기의 진화를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원시 바다에 녹아 탄산염의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석회암. 여러분들 그 석회암의 주성분은 다를게요. 석회암의 주성분은 CaCO3입니다. 뭐라고요? CaCO3. 탄산칼슘. 오케이? 탄산칼슘.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염이라고 부릅니다. 불용성염이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에 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3대 불용성염이 있습니다. 오케이? 3대 불용성염. 그러니까 수능이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3대 불용성염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3가지예요. 염화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산바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CaCO3, 탄산, 칼슘. 아시겠죠? 석회암의 주성분. 오케이? 석회암의 주성분이라는 거 꼭 적어줍시다. 거기다가.
그래서 탄산염의 형태, 즉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 가라앉아버리죠. 얘는 불용성염이라니까? 불용성염이라고요. 불용성염. 용해되지 못하는 염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녹지 못하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다 밑에 해저 지각, 해양 지각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 영역으로 고정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소는 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대기에 공급되었다. 이산화탄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외선이 육지에서는 자외선이 필터링 되지 않고 곧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생물체가 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외선이 곧바로 육지로 엄청나게 강력한 자외선이 오는데 어떻게 생물이 살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그러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는. 자외선이 온다고 하더라도 바다가 보호를 해주겠죠. 그래서 뭐예요?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생기고요. 그래서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을 만드는 조건을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살다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닷속에서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로 진화를 하고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한 결과 바닷속에 있었던 산소가 물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육지에서 조금씩 산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치환되는 거예요. 원시대기가 치환되는 거야. 아시겠죠?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산소가 조금씩 모이다가 오존층을 만들고 드디어 자외선을 조금씩 차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육상으로 기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이제 생물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지로 올라와서 생물이 번성을 하게 되면 더 광합성을 하겠죠. 그럼 더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의 농도는 더 진해지겠지?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짙은 오존층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생물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는, 즉, 생산자, 즉, 광합성이 가능한 독립영양생물들이 쭉 번성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독립영양생물들을, 습득을 통해서, 섭취를 통해서 발생되는 종속 영양생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18페이지에 나오는 그 대기의 조성 변화는 그 그래프는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모의고사에서 정말 출제 빈도수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과학을 공부를 할 때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래프, 표, 실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유심하게 잘 보고 가셔야 돼. 아시겠죠? 왜? 과학은 실험적인 학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떤 형태의 결과를 파생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에 보시면 기체에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놓을게요. 이 녀석이 프로젝트를 먹으면 좋은데 프로젝트를 안 먹어요. 나쁜 녀석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는 과거나 지금이나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얘는 N2예요. 질소. 과거에도 있었던 질소가 현재에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별로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과거에서부터 쭉 감소되어 오는 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가 감소됐던 이유는 첫 번째 뭡니까? 해수의 용해죠? 해수의 용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식물의 광합성. 그쵸? 광합성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의 줄어든 양에, 즉, 요렇게 되었을 때, 자, 보세요. 요렇게 되었을 때,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근본적인 조건은, 자, 다시. 근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해수의 용해와, 그 다음에 뭐다? 광합성인데, 그쵸? 광합성인데, 문제는, 잘 보세요. 얘가 산소거든요? 자, 다시 갑니다. 얘가 산소예요, 산소. 그럼 요 녀석하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가 점선이야, 점선. 여기 점선이죠, 맞죠? 점선이고, 그쵸? 오케이? 점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실선이야. 여기는 실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산소는, 오케이? 해수 속의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해수 속의 산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점선이라는 것과 실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점선이라는 건 우리가 딱 느끼기에도 이 녀석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보시면 왜 우리가 직육면체 그릴 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직육면체 그릴 때 뒤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점선으로. 앞에 있는 녀석은 실선으로 보이잖아. 정확하게 나한테 보이는 건 실선이야. 정확하게 나한테 보이는 건 실선이야. 근데 뭐야? 저 뒤에도 이런 것이 있었을 거야.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건 점선인 거야. 수학에서. 그렇죠? 맞아요? 추측하는 건 점선이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도 점선하고 실선으로 나눠진 건, 이건 추측이야. 이거는 해수 속에서 산소가 나온 거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체를 포집할 수 있었던 것. 진짜 산소가 나왔구나라고 판단하는 건 결국은 뭐야? 실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는 광합성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뭐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광합성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이 시점부터 광합성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생물의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산소가 대기로 방출되었고 약 10억 년 전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아시겠죠? 여기 이 시점이 뭐라고요? 10억 년. 아시겠죠? 이 정도는 뭐 기억하고 가셔야 돼. 이 그래프는 꽤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의 형성 같은 경우는 생명체의 탄생 약 35억 년 전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탄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광합성 세균으로 진화를 하게 되죠. 자, 광합성을 하는 원시 생명체의 등장 거기 있네요. 25억 년 전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원시 생명체가 나타났고, 광합성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바다에서부터 산소 공급이 시작됐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네? 좋아. 생명체의 진화 약 10억 년 전에 산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왜요? 바닷속에 있었던 광합성 세균들이 광합성을 하게 되고, 이 녀석들이 산소 만들어서 바다 바깥으로 빠져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생명체의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고, 왜요?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잖아.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살 수 있어? 드디어 우리도 살 수 있구나. 오케이. 굿. 좋아요. 생명체의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고 오존층이 형성된 이후 육상생물이 등장하였다. 오케이. 됐죠? 최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다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바다가 자연스럽게 자외선을 차단해 주었으니까. 그 이후에 육상생물이 태어난 이유는 오존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콜? 오케이. 자, 여기까지 부분 독화는 마치고 갈게요. 지금까지 BJ 사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